예산을 세우기가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의지만으로 힘들어요. 보시니까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안녕하세요. 금융가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은영입니다. 저는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장 박상훈입니다. 프리랜서 경제 전문 기자 이순영입니다. 역시 기자님 좀 발음이 다르시네요. 저희 오늘 이제 매일매일의 돈 관리, 일상의 돈 관리라는 주제로 지금 5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도 돈 쓰시고 오셨죠? 네, 매일매일 저희가 돈을 쓰고 필요한 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래도 가장 기본 원칙이 뭐냐? 일단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정확하게 아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온 거는 통장이 찍히니까 대충 아는데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아주 베이스가 돼야 되는 원칙은 적어도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제대로 알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얼마 버는지, 얼마 벌어서 통장에 들어왔는지 나가는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가계부라는 것이 형식이 바뀌긴 했지만 가계부를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 좀 사용해 보시고 계세요? 가계부를 쓰세요? 저는 가계부를 쓰지를 않고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아내와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앱들도 좋은 게 많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엑셀로 점검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오, 대단하시네요. 저는 사실 뭐 미스 때는 전혀 쓰지 않았고 결혼을 하면서 좀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는 바람에 이쁜 사람 현모양처 안 내도 돼.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귀찮고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현모양처랑 뭔가 봐요. 가계부를 저도 안 씁니다. 보시니까 뭐야, 제일 반드시 지키는 하나의 원칙은 있어요. 그냥 한 달 얼마 범위 내에서 살자. 근데 그 범위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란 거잖아요. 그 범위는 적어도 벗어나지 말자. 그렇게 한 달 얼마 범위 내에서 살자라고 정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정해서 살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얼마 정도 쓸 거야라고 하지만 그대로 살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일단 좀 바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항상 뭐 직장에 나가서 일하든지 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하루를 보내는데 내가 이 돈 쓰는 것까지도 이 계획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냐. 귀찮고 싫은 거죠, 그냥. 그리고 사는 게 요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세우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이 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예산을 세울 때 원칙은요, 예산을 반드시 2개로 설정을 하자입니다. 뭐 예를 들어 300이면 300만 원이 예산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이 있어요. 5월에 돈 많이 쓰죠? 가족의 달. 그죠? 그런데 그거는 평균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월 예산을 하나 세우시고요. 그리고 연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은 따로 책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월 지출, 연 비정기적 지출로 예산을 2개를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월 지출도 고정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빠져가는 지출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의지대로 생활을 하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할 수 있는 지출을 변동성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고정성 지출은 통장을 통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싹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고정성 지출의 항목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변동성 지출의 항목들을 딱 살펴봐서 지금 우리 집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예산으로 세우면 좋겠다라는 금액을 예산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고정성 지출이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간다기보다는 성격상 비슷한 금액이 매월 주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걸 고정성 지출이라고 합니다. 자, 비정기적 지출도 있어요. 비정기적 지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정성 지출이 있고 변동성 지출이 있어요. 그런데 변동성 지출이 좀 크고 그다음에 주택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세금이 있죠. 이 비정기적 지출을 포함을 시켜놓지 않으면 월 지출로 충당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비정기적 지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핵심은 2개를 세운다. 그 예산대로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문제가 하나 생겨요. 자, 예산대로 살아가기 의지만으로 힘들어요. 그럼 의지가 아닌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통장 관리 시스템이에요. 하나의 통장은 소득이 들어와서 급여가 들어와서 월 예산만큼 쓸 수 있도록 하는 통장이에요.
또 하나의 통장은 소득 이외의 상여나 뭐 보너스나 기타 등등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아 놓거나 혹시 그런 게 없으면 비상자금을 담아 놨다가 그 예산을 지출하게 하는 통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 예산을 초과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돈이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대로 돌리면 실질적으로 예산 하에 소비하는 게 조금 용이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알려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 관심도 가져야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나갔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매번 이제 매달 다음 달 내가 많이 썼어도 월급이 나올 때까지 한 10일 정도 굶자. 요즘에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소득이 되게 불규칙하다 보니까 예산 수립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버는 것보다는 적게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 보니까 돈이 별로 안 모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통장 그리고 뭐 소비 통장을 통장 쪼개기를 일명해서 4개의 통장을 보셨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직장을 이제 그만을 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달 들어오는 일정 수입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짜야 될지 여기서 탁 막히더라고요. 네, 요즘에 자영업자 위기 얘기도 나오는 것처럼 또 변화 요인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뭐 나라 경제는 어려워도 가게는 가정 경제만큼은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측 가능하게끔 가정 경제를 사업하고 분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월급이라는 게 딱히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성 지출과 보험료 같은 기본적인 비용들과 나머지는 이제 매월 최소한의 저축은 해야 되잖아요. 저축성으로 나가는 지출들까지 감안해 가지고 소비성과 저축성을 감안한 그 금액을 총액을 잡아서 그거를 월급으로 잡는 게 중요하다. 자영업자들은 월급이 없지만 가정경제 월급을 따로 만들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남편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아내에게 매달 정한 날짜에 월급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출과 저축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그 금액을 가정경제 월급 통장에 따박따박 넣어줘서 사업만큼은 불규칙해도 가정경제만큼은 안정성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쭉 앞에서 일상의 돈 관리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천 방법까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천 방법도 알았고 예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알았어요.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시죠. 가정경제를 우리가 직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예산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사람이 벌고 먹고 쓰는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계획은 1년에 꼭 한 번씩은 새해라도 또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어느 시기라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예산을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활 계획표를 미리 짜라고 맞아, 하잖아요. 솔직히 그거 알면서도 짭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때는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었는데 놀았구나 이런 걸 알듯이 내가 저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내가 다 써버렸구나 이런 걸 알면 그 다음 달에 좀 개선이 될 듯이 일단은 진짜 해봐야 되겠네요. 100세 시대에 건강한 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어떻게 보면은 정기적인 재무 검진이에요. 나를 먼저 알아야지 나의 문제점을 발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점 발견에서부터 개선 방향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쓰고 있고 얼마를 쓰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예산은 돈 쓰기 습관인 것 같아요. 그 습관은 다른 말로 하면 초기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습관과 초기값을 잘 세우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일상의 돈 관리에 가장 중요하고, 직면하자. 보기 어렵더라도 직면하자. 그리고 써보자. 그리고 써본 거에 대해서 구별해 보자. 그리고 그것은 초기값으로 두고 이 습관적으로 어떤 자신의 패턴들을 알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더 이어서 우리가 일상의 돈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